자, 이번에는 5단원입니다. 2차 방정식의 성질이라는 그런 단원이에요. 여러분, 고등수학 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배웠던 건 수학이 아니다 할 정도의 가장 중요한 단원 5단원 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개념 이제 시작할 건데,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해. 어디서 고등수학 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개념을 조금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이랑 조금 이제 섞여 있을 텐데, 다 아는 거군. 다 아는 거군. 이러지 마시고, 지금 처음 이제 여러분들 개념 정리하는 학생들은 지금 할 때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 정확히 그렇게 개념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바로 한번 여러분 시작을 해보자. 일단 2차 방정식. 이제 2차 방정식은 뭐냐면 요거 다음 단원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차함수의 활용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요. 그 이차함수를 조금 더 멋지게, 아름답게 접근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본 계산 능력을 배우는 그런 단원입니다. 아시겠죠? 이 5단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등수학 상이 끝날 때까지, 아니 고등학교가 끝날 때까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할 그런 아주 귀여운 녀석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일단 첫 번째 개념 정리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이라는 놈이 뭐고 그 놈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 뭐 그런 걸 다루는 내용인데, 갑자기 2차 방정식이라고 해놓고 첫 번째 테마에 뭐라고 돼 있어요? 1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네요. 그쵸? 1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원리야. 3차 방정식을 풀 때는, 그치? 2차 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 풀 수 있어요. 4차 방정식을 풀 때는? 그렇지. 그 밑에 이제 하위란 게 이제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어야 4차 방정식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쭉쭉쭉 올라가서 고차 방정식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니까 1차 방정식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 3x는 1이다. 이런 귀여운 1차 방정식을 풀래.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양변을 뭘로 나눠서? 3으로 나눠서 왼쪽에 x만 남기고 나머지를 밀어버리죠. 그래서 x는 3분의 1이다. 이런 귀여운 녀석은 더 이상 고등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답을 마지막에 출제할 때 이 정도 계산은 들어가겠지. 근데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1차 방정식이 이런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배우는 것은 아니야. 배우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개념을 들을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해야 조금 1차 방정식에서 어려운 녀석들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1차 방정식이 이게 단데 여기서 더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지금 여기서 개념 설명하려는 게 뭐냐면 분명히 1차 방정식이거든? 그런데 얘처럼 치사하게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A, B가 있는 거예요. 얘처럼 숫자 3, 1이 나와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3으로 나눠서 x를 3분의 1이라고 외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얘처럼 졸라 치사하게 AX는 B다. 이렇게 모르는 미지수 두 개를 놔버려요. 두 개 다 놓을 수도 있지만 하나만 놓을 수도 있고. 알겠죠? 아니면 더 치사하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미지수 3개를 만들어 놓고 이 1차 방정식을 푸세요. 이런 아주 그지 같은 문제들도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이 설명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1차 방정식을 이렇게 귀엽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AX는 B다. 방금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잖아. 그치? 이 그지 같은 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AX는 B다 이렇게 써놨어요. 됐죠? 그럼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X만 남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A로 나눠요. 그렇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로 넘어가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양변에다가 A분의 1을 곱한 거 아닙니까? 그쵸? 왼쪽에도 A분의 1을 곱했고 오른쪽에도 A분의 1을 곱했어.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 A를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지? 만약에 여러분 A가 0이면 어떻게 할 거야? A가 0이면 0분의 1이라는 수로 곱하겠다는 얘기인데, 양변을. 0분의 1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숫자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A분의 1이라는 걸 곱해서 귀엽게 이런 해를 만들어내고 싶으면 반드시 A가 0이 아니라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한대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에 모르는 AX는 B다. 이렇게 모르는 미지수 AB가 있었는데 A가 0이 아닌 게 확실하다. A가 0이 아닌 게 확실해서 양변을 뭘로 나눌 수가 있을 때, 그렇지. 요 놈을 A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을 때, 양변을 A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확실하게 걸려 있다면 약분에서 뭐만 남겠니? 그렇지. X는 A분의 B라는 아주 귀여운 해가 나오겠죠. 그게 바로 요 놈이야, 요 놈. 여기 봐봐요, 요 놈. 여기 3 보이죠? 아니 3을 딱 보자마자 선생님 얘가 0인가요? 0이 아닌가요? 로 고민하고 있는 학생은 없을 거 아니에요. 딱 보자마자 0이 아니구만. 양변을 뭘로 나누고 싶다? 3으로 나누고 싶다! 이렇게 돼야죠. 쉽죠?
그냥 나누면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면 여러분들 가볍게 A로 나눠서 X는 A분의 B 이런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러면 됩니다. 괜찮나요? 아니 그런데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무슨 얘기냐면 A가 0인 거예요. A가 0이면은 잠깐만 A가 0인 경우에는 이 새끼 X만 남기고 나머지를 밀어버리고 싶은데 A로 나누는 방법밖에 없는데 0이니까 못 나눌 거 아니야. 그쵸? 0이니까 못 나누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선생님? A라는 놈을 0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좌변은 0 곱하기 X가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런데 친절하게 뒤에 B까지 뭐래? 0이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럼 A라는 놈과 B라는 놈을 둘 다 뭘로 만들어주면 돼? 그렇지. 0,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선생님 이제 0으로 양변을 나눠야 되는데 0으로 나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나눠볼까요? 나눌 거예요. 이렇게. 읽어보세요. 0분의 0. yes, yes, 이걸 왜 설명하고 있지? 내가 옛날에 그 선생님 아주 어렸을 때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대단하신 분이었죠. X가 1이니? 응. X가 2니? 응. 뭐 X가 뭐 마이너스 7이야? 응. X가 루트 3? 응. 이런 얘기예요. X가 뭐니? 물어보면 다 응이라고 대답하겠다. X가 어떤 놈인지 물어봐도 다 뭘로 대답하겠다. 응으로 대답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X가 뭐인지를 물어보면 다 응이라고 대답하는 녀석이야. 그러면 X는 모든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방법을 그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병맛같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좋아. 이게 싫은 사람은 다시 한번 써볼까? 0 곱하기 X는 0이야. 응 말고 응. 자꾸 응이 기억날 수도 있는데, 0 곱하기 X는 0이다. 그런데 0 곱하기 X는 0이라는 요 놈은 내가 X에다가 뭘 집어넣든 간에 계속 왼쪽은 0이 되고요. 그쵸? 오른쪽도 역시 0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X에 3을 넣든 X에 5를 넣든 X에 7분의 1을 넣든 X에 마이너스 5를 넣든 X에 10억을 넣든 언제나 이 식은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해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은데 어떻다? 그렇지. 모든 X에 대해서 전부 다 성립을 한다. 그래서 해를 쓸 때 뭐라고 써주는 거야? 그렇지. 이 주어진 등식은 모든 실수다. X는 모든 실수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을 풀면 기본적으로 해가 몇 개가 나와야 돼? 한 개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얘처럼 무수히 많을 수가 있다고. 근데 이것도 잠깐만 모순이에요. 내가 지금 한 이 말도 모순이야. 어떤 사람이 1차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하나 있을 수도 있지만 무수히 많을 수 있다라는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야. 왜? 그 사람이 방금 뭐라고 얘기했죠?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잖아. 만약에 앞에 1차 방정식이라는 그 1차라는 말을 쓰는 순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개념에다가는 내가 함부로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만 썼어? 그렇지, 등식이라고만 썼잖아. 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요놈이 1차 방정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1차 방정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그걸 생각해서 여기다가 등식이라고 쓴 거죠. 그쵸? 아무튼간 1차 방정식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무조건 이 형태입니다. 누가 0이 아닌 형태. A가 0이 아닌 형태. 얘가 1차가 살아있어야 되거든. 1차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1번 경우가 바로 진짜 1차 방정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1차 방정식이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다 뭐야? 1차 방정식처럼 생겼는데 1차 방정식이 아닌 녀석이지. 그치? 누가 0이기 때문에. A가 0이기 때문에 얘가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놈. 그쵸? 그래서 이렇게 0 곱하기 X는 0이다.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2번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일 때 여기도 동시에 0이 될 수 있으면, 그쵸? 그럼 X에 뭘 집어넣든 항상 이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는 모든 실수 X가 바로 큰다. 근데 이번에는 뭐야? A는 0인데 B는 0이 아니래. 지금 요렇게럼 생긴 놈이 있었는데 얘가 0이래요. A는 0이야. 근데 B는 0이 아니래. B는 0이 아니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N이라는 미지수로 바꿔내면요. 요건 또 뭐냐면요. X라는 놈을 그냥 0으로 그냥 나눠본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응이랑 좀 다르네. 응이랑 좀 달라. 요거 읽을 때 뭐라고 읽는 줄 알아요? 0분의 N? No. no라고 읽어. No. X가 3이니? No. X가 1이야? No. 뭘 물어보던 이 새끼가 자꾸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No. 그러니까 X가 3인지 물어봐도 얘는 no라고 대답할 거야. X가 2분의 1이니 물어봐도 얘는 no라고 대답할 거 아니야. 그러면 X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어떤 x를 얘한테 물어보든 다 얘는 노라고 대답할 놈이야. 이런 걸 해가 없다. 이렇게 배웠어 나는. 근데 잘 안 까먹더라고 이거. 응이랑 노랑 잘 안 까먹던데 나는.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봤으나 다시 한번 더 제대로 설명을 해주면 이런 얘기죠. 지금 a가 0인 상태니까 0 곱하기 x는 의 형태가 될 것이고 이렇게 b가 될 건데요. 지금 b는 0이 아니래요. 근데 내가 x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아무거나 넣어본 거야. 왜냐면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슬쩍 넣어봤더니 얘가 언제나 뭐만 출력한다? 0만 출력하는데 오른쪽에 받아내려는 놈, 요 놈은 뭐야? 0이 아니야. 그럼 0이라는 놈은 0이 아니라는 놈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럼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하지가 않겠죠. x에 뭘 집어넣든 간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해가 없다. 해가 없다고 부릅니다. 그래서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해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당연하지. 개념을 들으면서도 당연하지. 그랬죠? 근데 막상 문제를 풀면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신났다고 뭐 하는 줄 알아요? a가 0인지 a가 0이 아닌지를 고려하지 않고 뭘로 나눠? a로 나눠서 x는 a분의 b라고 전부 다 대답할 거야.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1차 방정식 중에서 요 5단원에서 나오는 1차 방정식을 좀 다뤄봤습니다. 절대 이거 안 나와. 5x는 2, x는 5분의 2. 이게 독립적으로 문제에서 출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마지막에 답을 낼 때 그때만 나오는 놈. 문제에서는 뭘로 나온다? 이렇게 미지수 달고 나와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이건 또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여러분들이 개념만 듣고 이해는 됐지만 이걸 언제 쓰는지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너무 시간 끌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있고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미안한데 잘못 넣었네. 왜냐하면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상태에서 얘를 했었어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 어차피 중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그쵸? 중학교 때 1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 푸는 거 배웠으니까 뭐 잘못 넣은 건 아니고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방정식 안에 절대값이 보이는 경우에는 절대값 안에 있는 내용물이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빠르게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 말을 내가 되게 좋아해. 내용물이라는 말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내용물, 그 안에 있는 전체, 그 전체가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빠르게 케이스를 나누어 풀어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실은 이 절대값 x가 3이다. 요런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값 x가 3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치? 요 안에 있는 내용물 x가 뭐 또는 뭐면 된다. 그치? 3 또는 3이면 된다. 괜찮나요? 근데 얘를 진짜 풀어주는 원리가 이게 아니야. 원리가 이게 아니야? 그건 잘못됐죠. 이게 진짜 원리죠. 이게 원리인데 얘를 무식하게 절대값은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풀이는 이거야. 일단 이 절대값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절대값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뭐 될 때를 생각해요? 0 될 때를 생각한다. 절대값 안에 있는 내용물이 0 될 때가 바로 얼마야? x가 0일 때죠. 그놈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는데 한 번은 x가 0보다 큰 거고 한 번은 x가 0인 거고 한 번은 x가 0보다 작은 거다. 이렇게 케이스를 3개로 나눠서 풀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x가 0보다 클 때의 상황은 절대값을 그냥 벗을 수 있으니까 x는 3이다가 바로 나오는 거고 x가 0인 경우에는 절대값을 달고 있든 안 달고 있든 그냥 바로 0이고요. 0은 3이다가 돼버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됐죠? 그런 다음에 x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나올 때 절대값을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게 3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x라는 놈은 얼마가 된다? 그렇지.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래서 x는 3이고 x는 마이너스 3이다라는 결과를 얻을 거니? 아니지. 바로 이걸로 가야지. 바로. 절대값 x가 3이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3 또는 마3이다. 이걸로 가야 돼요. 그럼 선생님 좋다 이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풀어요? x-2라는 놈이 똑같아. 이걸 한번 풀어보자. 선생님 얘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얘도 어떻게 푸는 거야? 그냥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뭐 또는 뭐가 되면 된다. 3 또는 마3이 된다. 이걸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지금 x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반대로 훅 넘겨주는 거지. 그럼 얘가 5가 될 것이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1. 요렇게 x의 값을 구해야지. 언제 이러고 앉아있어? 선생님 절대값 안에 있는 내용물이 0일 때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류합니다. 어떻게? 얘가 0이 될 때는 x가 2일 때예요. 그럼 당연히 x라는 놈이 2보다 클 때가 있을 거고요. 선생님 x가 2보다 작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안 푼다니까. 이런 고귀하시고 귀여우신 절대값 방정식을 만나면 이렇게 풀지 않아. 근데 선생님
절대값 안에 있는 내용물이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Q바르게 케이스를 나누어서 풀어준다는 왜 하신 거예요? 왜 설명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놈과 지금 내가 얘로 들려준 요 놈은 완전히 달라. 얘는요 절대값이 있고요 반대쪽에 이 등호의 반대쪽에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있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A 이런 거. 요것도 졸라 쉬워요. 요것도 절대값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뭐 또는 뭐면 된다. A 또는 마 A면 된다. 단 A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이게 또 풀려요. 됐죠? 만약에 A가 음수면 말이 안 되잖아 얘들아. 절대값이 출력하는 값은 항상 무슨 값? 플러스 값만 출력할 텐데 얘가 음수인 게 말이 안 되지. 그런 걸 또 보자마자 이런 놈은 해가 바로 없다. 바로 가야죠. 그래서 A가 양수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다면 얘를 똑같이 뭘로 이렇게 숫자로 생각을 해서 x-2라는 안에 있는 내용물이 A 또는 마이너스 A다. 그래서 X라는 놈이 여기서 X라는 놈이 이제 A 플러스 2가 한번 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또 되고 그런 거죠. 됐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요 놈이 문자지만 미지수야. 이거 변수의 개념이 아니라고. 이렇게 미지수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풀 수 있어요. 괜찮나요? 근데 지금 내가 예제로 지금 들어놓은 요 놈은 뭐냐면 이쪽에 이제 절대값이 있는데 젠장 빌어먹을 여기 뭐 있는 거다. 그렇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변수 x 그 x를 우변에서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만 x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밖에도 절대값 밖에도 x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내가 지금 푼 것처럼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절대값 방정식 기본적인 요 놈 있죠. 요 두 놈은 절대값 안에만 x가 있을 때야. 절대값 안에만 x가 있을 때. 절대값 밖에는 x가 없거든. 그래서 요 놈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초적인 절대값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데 지금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얘는 그쵸? 요 절대값 밖에 지금 누가 있어? 빌어먹을 x가 있단 말이야. 이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 방법을 쓰면 안 돼. 이 방법을 쓰지 않고 뭐 해야 된다? 그렇지. 나눠서 풀어야 돼요. 나눠서 푸는 방법 정말 쉽다.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뭐 될 때를 생각해?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x가 뭐일 때가 있어? a일 때가 있겠죠? 그래서 x가 a인 경우와 x가 a보다 뭐한 경우, 작은 경우, x가 a보다 큰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다 나눠서 풀면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쓰지 않고 이젠 이렇게 쓰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왜냐? 기준이 되는 a가 있어.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x는 a를 기준으로 해서 a보다 작을 수도 있고 a보다 뭐 할 수도 있다? 클 수도 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됐죠? 그럼 a보다 작다를 기호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 a보다 크다를 기호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a가 이쪽 x일 수도 있고 a가 이쪽 x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같다를 둘 다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둘 다 같다를 붙이면 안 돼 라고 말하겠지만 난 그분이랑 진짜 싸우고 싶어. 왜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냐고. 왜 여기는 같다를 집어넣고 여기는 같다를 집어넣으면 안 돼? 둘 다 집어넣어도 돼요. 아시겠죠?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싸우진 않겠으나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틀린다고 하면 여러분 틀리세요 그냥.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가리키는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그건 아니죠. 위대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 물어봐요. 선생님 그냥 이렇게 써도 되나요? 근데 선생님이 안 돼. 이러면 그냥 예 하고 시험 때는 안 쓰면 되는 거고. 맞죠? 평생 여러분들은 이 개념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A라는 놈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두 개를 분류를 했으면 이제 우아하게 요거 한번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한번 풀어주시면 돼요. 됐죠? 네모 한번 풀고 하트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는 어떻게 푸냐면 여기서 그냥 풀면 돼. 자, X가 A보다 작네요. X가 A보다 작으면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뺐으니까 이게 양수야, 음수. 그럼 절대값을 벗을 때 어떻게 벗는다? 그렇지. 마이너스를 달고 벗는다. 여기 마이너스를 달고 벗으면 이게 빼는 순서가 바뀌면서 A-X가 돼요. 뿅뿅. 그런 다음에 얘를 풀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BX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래 놓고 나서 요거에 관련된 1차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푸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안 썼기 때문에 답은 내지 않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 하트 풀 때 똑같아요. 하트 풀 때는 X가 뭐보다 크거 나갔기 때문에 A보다 크거 나갔기 때문에 얘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와?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뺐으니까 그냥 나오겠죠. 그 놈이 오른쪽에 있는 BX 플러스 C. 그렇지. 이거 그냥 그대로 써주시고 여러분들이 귀엽게 1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돼. 근데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X를 구했더니 뭔가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쵸? 여기서 x를 구했더니 뭔가 이렇게 나온 거야. 괜찮나요? 그래 놓고 신났다고 요놈을 답이라고 외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반드시 이 범위 안에 있는 x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꼭 하셔야 돼. 같은 원리로 이렇게 열심히 계산한 별이 이 범위 안에 있는지를 그렇지 확인하는 그런 아주 귀엽고 섬세한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냥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빨리.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여러분. 요건 기본적인 거고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을 때 요런 거 기본적인 거고. 절대값이 2개 이상일 때는 또 어떻게 푸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절대값이 2개가 있는 경우에는 빠르게 절대값 안에 있는 내용물이 0될 때 요거 0될 때 얼마? A. 요거 0될 때 얼마? B. 단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놓을게요. 알겠죠? 그럼 A라는 놈과 B라는 놈이 이렇게 있는데 X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어디겠니? 그렇죠. 이쪽 왼쪽에 있을 수 있고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요 바깥쪽에 있을 수 있게 됐니?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그런 다음에 아가리를 전부 다 오른쪽으로 다 벌리시면 돼요. 됐다. 그러고 났더니만 케이스가 3개나 보이네요. 첫 번째 케이스 네모의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하트의 케이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케이스 뭉게뭉게 케이스입니다. 됐죠? 이렇게 3가지 케이스를 여러분들 멋대로 이쁘게 박스 딱 쳐놓고요. 요거 한 사발이 풀어주시고 요거 한 사발이 풀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요거 한 사발이 풀어주시면 깔끔하게 답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케이스를 풀 때는 x가 a보다 다 작잖아. 그치? x가 a보다 작으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거든. 그치? 둘 다 음수기 때문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 그렇지. 마이너스를 죄다 이렇게 달고 나온다. 이렇게 달고 나와가지고 여기 cx 플러스 t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열심히 여러분들 여기서 x를 구할 거 아니야? 그 x를 마지막에 뭐 하는 작업 해야 된다고요? 이 범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돼. 만약에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오케이, 그놈은 해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이 범위 안에 없어, 벗어났어. 그러면 해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꼼꼼하게 해석을 해 주셔야겠죠. 됐죠? 요 가운데 있는 놈은 어떻게 될까요? x가 a보다는 근데 b보다는 작으니까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거든. 그래서 얘는 그냥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얘는 그냥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이렇게 x가 이렇게 없어지네요. 고맙네요. 됐죠?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뒤에 이제 cx 플러스 d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우아하게 1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여기서 나온 x를 진짜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기 있나? 됐죠? 보통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이 안에 있어. 근데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x가 b보다 완전히 커버리니까 둘 다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나올 때는 a로 그냥 나오고 x-b로 그냥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귀엽게 1차 방정식을 풀어주기만 하면 뭐 하면 된다고요? 나온 결과물을 반드시 이 범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왜? 내가 하고 있는 계산은 어디에 있었다? 여기서 있었다. 여기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계산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았는데 여기서 x가 이렇게 4가 나온 거야. 그치? 어머! x가 3보다 크거나 같았는데 x가 4가 나왔다고? 얘는 해가 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열심히 방정식을 풀었는데 x가 2밖에 안 나온 거야.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계산한 게 2밖에 나오지 않았다면 얘는 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x표 해주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면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확실하게 이해가 될 거네요.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이라는 이런 거 있대. 가우스만 나오면 여러분 죽고 싶죠? 가우스. 근데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을 풀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 가우스 요거는 풀 줄 알아야 됩니다. 가우스 x가 3이다. 요거는 풀어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이걸 풀지. 그래야 이걸 풀죠. 그럼 가우스 x는 3이다. 요거는 어떻게 푸냐? 자, 가우스는요. 정식 명칭이 그거예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가우스 x의 진짜 뜻은 뭐냐면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이렇게 나올 거야, 문제에서. 최대 정수.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우스 1.5가 있다, 이렇게. 가우스 1.5가 있다. 그럼 1.5를 넘으면 안 돼. 1.5를 넘으면 안 돼. 2는 1.5를 넘어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뭐가 되겠니? 1이 되겠죠. 그쵸? 근데 이 가우스라는 놈이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얘를 빠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줄게요. 얘를 빠르게 해석하는 방법은 머릿속으로 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수직선상에서 1점으로 찍어. 자, 1점을 찍었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왼쪽을 쓱 쳐다봐. 어디? 왼쪽을 이렇게 쓱 쳐다보는 거야. 왼쪽을 쳐다보다 보면 숫자들이 막 많을 텐데 최초로 보이는 정수가 있대요. 그게 1인가요? 됐죠? 최초로 보이는 정수. 그거를 외쳐주세요. 이런 뜻이야. 가우스 X가 뭐라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수직선상에 찍고 왼쪽을 쓱 쳐다봐. 됐지? 왼쪽을 쓱 쳐다봤더니 최초로 보이는 숫자. 최초로 보이는 정수. 그게 바로 가우스가 출력하는 값이에요.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요? 가우스가 있는데 여기에 3.2가 있대. 이놈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야. 그럼 머릿속으로 수직선상에서 얼마를 찍고 3.2를 찍고요. 왼쪽을 쓱 쳐다보는 거지. 왼쪽을 쭉 쳐다보다 보면 언젠간 뭐가 나오겠니? 그렇지. 최초의 정수 3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놈을 뭐라고? 그렇죠. 3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와, 이 모스키토 아직도 있네요. 진짜 미치겠네. 그렇죠? 이놈들이 겁을 상실해가지고 도망도 안 가. 어? 힘이 없어, 힘이. 여러분 앞에서 살생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잡지 않겠습니다. 자꾸 머리에 앉는 느낌이야, 이거. 자,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럼 요 느낌을 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가우스 마이너스 3.1 이런 거 풀 수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가 나오면 흥분했던 여러분들. 이것도 그냥 껌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일단 수직선상에서 누굴 찍는다고요?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3.1을 조심스럽게 찍어줍니다. 그래놓고 얘 왼쪽 쳐다봐야 돼? 오른쪽 쳐다봐야 돼? 선생님 음수니까 오른쪽 쳐다봐요. 아니 자식아, 왼쪽 쳐다보면 된다니까. 갑자기 왜 여러분들이 새로운 수학을 만들고 그러세요? 왼쪽을 쳐다보면 최초에 나오는 정수가 있겠죠. 음수일 땐 좀 조심하면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4라는 거 여러분 알잖아. 그치? 마이너스 3.1을 찍고 왼쪽을 쓱 쳐다봤더니 뭐가 보여요? 마이너스 4가 보이죠? 그래서 얘가 출력하는 값은 마이너스 4래요. 이렇게. 됐죠? 이게 가우스를 계산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가우스의 또 다른 의미가 있어. 가우스의 또 다른 의미만 잠깐 설명해주면, 가우스는 이제 이런 놈을 가우스라고 불러요. x를 넘지 않는 최대정수라는 말도 있는데 실수 x의 정수 부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실수 x의 정수 부분. 무슨 얘기냐? 여기에 3.14라는 놈이 있는데 얘는 3 더하기 0.14로 표현이 가능하거든. 그치? 요런 놈을 사람들이 실수라고 부르고요. 요 3이라는 놈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정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정수 부분. 오케이. 요 놈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가우스 3.14가 얼마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수직선상에서 3.14를 찍고 왼쪽을 쓱 쳐다보니까 뭐가 보인다? 3이 보인다. 그래서 얘가 3이라는 걸 알았죠? 아, 가우스를 걸면 그 실수의 무슨 부분을? 그렇지, 정수 부분을 말해주는구나 까지. 요 정도 의미에서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가우스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야. 가우스는 딱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의미 해석 정도. 의미 해석을 할 때는 x를 넘지 않는 최대정수인데, 그런 말고도 이렇게 실수 x의 정수 부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정도까지만 알아도 가우스의 기본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한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또 가자. 이렇게 가우스가 뭔지 알았어요. 그럼 이제 가우스 방정식을 풀 수 있으면 되는데, 요거 너무 쉽다. 요거 가우스 x가 얼마였으면 좋겠다. 그렇지, 이게 3이었으면 좋겠다. 이걸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으로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수직선상에서 누구를 찍은다? 그래, x를 찍은 다음에 왼쪽을 쓱 쳐다봐요. 왼쪽을 쓱 쳐다봤을 때 뭐가 최초로 보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3이 최초로 보이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럼 여기 당연히 뭐가 있어야겠네? 4가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괜찮아? 아니 그렇더니만 x라는 놈이 3과 4 사이에 있음이 확실해졌네요.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 x는 3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그렇지, 4보다 작다는 아주 귀여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 얘처럼 가우스 방정식을 풀면 결과는 뭐야? 부등식의 형태처럼 나온다. 자, 그때 항상 선생님이 따지라는 게 있잖아. 이렇게 부등식의 결과가 나오면 마지막으로 따지라고 했어요. x가 3이 될 수 있는지, x가 4가 될 수 있는지를 각각 따져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x가 3이 되면 요 x가 3일 때를 말하는 건데,
3의 가우스는 3이야. 아, 선생님 수직선상에서 3을 찍고요. 왼쪽을 쳐다보면 여기 2가 있잖아요. 아, 이 자식아, 왼쪽을 쳐다보기도 전에 갑자기 뭐가 있어? 3이 있잖아요. 왼쪽을 쳐다보기도 전에 3이 있을 때는 그걸 그대로 출력해야지. 그치? 그래서 얘는 3이 돼도 가능해. x가 진짜 3이어도 가우스 3은 3이거든. 됐니? 그러면 x가 4일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하네. x가 4가 돼버리면 얘가 4가 되는 순간 얘가 3이 아니라 뭐가 돼버려? 4가 되니까 x는 3과 4 사이에 있음을 여기서 밝혀내고, 그리고 x가 3이 될 수 있는지 x가 4가 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각각 따져보셔요. 그래서 여기에 3이 된다, 요걸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요게 가우스 x는 3이다를 푸는 아주 기본적인 풀이법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걸 가지고 여기 예로 들려주신 예를 풀 수가 있을까요? 네, 풀 수가 있어요. 지금 가우스가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죠? 가우스가 2개가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그 엄청난 시야가 있잖아요. 엄청난 시야. 수학을 여기서만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넓게 보는 시야가 있어. 넓게 보는 시야. 요 가우스 x가 참 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렇지? t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얘를 치환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치환 한번 해볼까요? 치환을 하면 t제곱 마이너스 t-2는 이렇게 되네요. 요 가우스 x를 t로 치환했으니까 t제곱 마이너스 t-2는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무지막지한 식을 뭘로 치환했기 때문에 t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핸디캡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 치환을 하면 범위가 생긴다. 정말 중요한 얘기였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주의할 사항이라고 해서 치환을 했기 때문에 범위를 조심해야 된다. 범위 조심. 이게 진짜 핵심이죠. 근데 우리가 누구를 치환했냐면요, 가우스 x를 치환했다? 근데 가우스 x는 항상 출력하는 값이 무슨 값밖에 없다? 정수 값밖에 없으니까 여기 뒤에 땡땡 치고요. t는 정수. 이 말만 잘 써주면 되겠죠. 됐죠? t는 단 정수여야 된다. 이 범위만 잘 써주면 이 방정식을 푸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애블바리 구구단을 외자. 이른 일. 됐죠? 둘 중 하나에 마이너스를 줘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됐나요? 그랬더니 얘가 인수분해가 되네요. t-t 풀1. 따라서 t가 될 수 있는 값은 작은 거부터 쓰는 습관 마이너스 1과 2네요. 어머, 둘 다 정수 맞죠? 둘 다 정수 맞습니다. 둘 다 정수 맞기 때문에 둘 다 근이 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멈출 거야? 야, 우리는 지금 t를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x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 돌려놔야지.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얘기가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다. 요거 한번 풀어주시면 되고요. 가우스 x가 얼마다? 그렇지, 2다. 요거 한번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똑같아요. 수직선상에서 누굴 찍고 x를 찍고 왼쪽을 쓱 쳐다봤더니 뭐가 보인다? 마이너스 1이 보인다. 그럼 여기 뭐가 있으면 된다? 0이 있으면 된다.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이러시면 된다. 그런데 요거 해서 알죠? 왼쪽은 갔다가 들어가는데 오른쪽은 갔다가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x의 범위를 하나 구해놓고요. 됐죠? 이게 해야 가우스 방정식을 풀면 부등식처럼 해가 나온다. 얘도 똑같이 수직선상에서 x를 찍고 왼쪽으로 이렇게 쓱 쳐다봤더니 뭐가 보인다? 2가 보인다. 그럼 오른쪽엔 당연히 3이 있겠죠? 그럼 요 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가리 오른쪽, 아가리 오른쪽 이렇게 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 얘는 같아도 되니까 같다를 집어넣어주면 요래. 이렇게 x의 범위가 나오겠네요. 답은 그래서 이것 또는 이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뭐 쉼표로 찍어도 좋고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가우스를 포함한 방정식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한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테마 이제 두 번째 테마 다 했어요, 여러분. 개념 정리가 3까지 있는데 지금 개념 정리 1 하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개념 정리 1의 두 번째 테마,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엽게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했더니, 자, 인수분해한다는 얘기는 뭐야?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졸라 열심히 외쳤더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대요. 그러면 그놈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알파랑 베타가 있더라. 그래서 x는 알파 베타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걸 지금까지 했어요. 지금까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쵸? 이렇게 인수분해가 더럽게 x 앞에 개수가 1이 아니라 이렇게 ac가 들어갈 때도 있는데 흥분할 필요가 전혀 없이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a분의 b,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c분의 d를 조심스럽게 써줄 수만 있으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뭐 간단한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진짜 근을 구해야 돼.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이 근의 공식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요. 근의 공식도 사실은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그쵸? 중학교 때 다 배운 거니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싫어!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까지는 뭐 알 필요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ax a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었을 때 a가 0이 아니라면 얘를 몇 차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야.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억지로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선생님이 방금 한번 읽었으니까 그대로 따라 읽은 거죠. 아니야. 아직도 이걸 외우지 않은 사람은 끈기가 부족합니다. 그분 끈기가 부족하시네요. 이거 외워야죠. 어떻게 외우면 돼? 100번 하면 돼요. 100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입에 그냥 착착 달라붙게끔. 이건 솔직히 그 사고를 거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네. 이건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랩처럼. 선생님 랩은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 랩 졸라 많이 듣다 보면 그냥 흥얼흥얼 막 나오잖아. 머리를 거치지 않고 그냥 막 나오잖아요. 너네 어머님 이름이 뭐냐 막 머리를 거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잖아요. 그냥 입에 발려가지고. 그쵸? 그런 거랑 똑같이 여러분들이 연습만 열심히 하면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외우는 과정을 설명하진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 이거는 뭐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굳이 뭐 이걸 설명한다면 리듬으로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으나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 근해 공식 쉽게 외우는 방법 해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고 싶은데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서 니네가 알아서 하세요. 좋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진짜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이거 몰라도 되지. 근데 이거 알면 편하다. 이거 몰라서 그냥 문제 푸는 애들 있어. 그냥 선생님, 죽어도 그냥 이걸로만 할 거예요. 그런 애들이 꼭 계산을 틀려요. 왜? 이건 뭐냐면은, 얘는 관심이 없는데, 요 1차. 1차항의 개수가 얘처럼 이렇게 2의 배수, 이렇게 짝수일 때가 있어요. 짝수일 때. 요게 짝수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 굉장히. 그러니까 일부러 짝수 근해 공식을 외워서 여러분 계산을 편하게 하세요라고 출제자가 그렇게 낸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버리면 숫자가 너무 커져. 그래서 일부러 요 놈을 짝수로 맞춰주고 좀 이렇게 좀 값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단 말이야. 출제자가 노력을 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싫어. 난 외우기 싫어. 그러니까 난 이걸로만 할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걸로만 해도 되긴 돼. 근데 꼭 이걸로만 하는 애들 중에 내가 계산을 잘하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이걸 외우기 싫어하는 거야. 썩어 있어. 고여 있고 싶다고. 난 이걸로만 하고 싶다고. 그런 애가 무슨 발전이 있겠니, 여러분? 발전하고 싶다면 이걸 꼭 외우세요. 이걸 우리끼리 그냥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짝수 근해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짝수 근해 공식.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부르나? 내가 그냥 내가 그냥 하는 말이야. 짝수 근해 공식. 그냥 근해 공식이 아니라 짝수 근해 공식이다. 뭐가 짝수일 때? 요 1차항의 개수가 요게 짝수일 때, 그때 짝수 근해 공식을 써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짝수 근해 공식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x가 출력하는 요 값을 처음부터 확 내리고 시작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때는 요 놈이 뭐일 때? 짝수일 때만 가능해. 짝수일 때만 가능해? 그건 아니야. 짝수일 때만 가능한 건 아닌데 이게 짝수일 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또 A씨 또 틀린다. 그래서 요놈이 짝수일 때만 이 공식을 쓸 거고 처음부터 분모 분자를 2로 나누고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2로 나누고 시작하는 느낌. 한번 볼까? 얘를 하는 방법은 2A가 아니라 그냥 A로 스타트를 합니다. 됐죠? 그래 놓고 나서 여기 앞에 있는 2를 죽여버려요. 저기 멀리 날려버려. 그럼 여러분 눈엔 더 이상 2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 상태에서 B 자리에다가 그냥 B를 쓰지 않고 2를 버리고 남은 놈만 쓰는 거야. 마이너스 B 다시.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래 놓고 나서 여기 있는 놈을 그대로 제곱해서 써주고. 됐죠? 어차피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무시하는 거고요. B 다시의 제곱. 그리고 원래는 4AC였잖아? 그거를 뭘로? AC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상당히 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로 해보시면 정말 깔끔하게 아주 빠르게 근해 공식이 처리가 될 때가 많아.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A가 얼마기 때문에 그렇지 1로 많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분모가 그냥 1이 돼버려요. 그럼 분수식이 아니라 뭐가 나와? 그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요런 놈만 나오겠지. 그럼 얼마나 가슴이 막 뛰고 막 쿵쾅쿵 뛰면서 막 너무 행복하겠어. 됐죠? 여러분 이거 외워줘야 돼요. 외우세요. 외우는 방법도 설명할 수가 없어. 춤추고 노래할 수가 없어. 넘어가.
좋아요. 자, 아무튼간 앞에서 배운 이 근해 공식 중에서 누구? 요런 놈들. 요 루트 안에 있는 요 놈들. 루트 안에 있는 요 놈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뒤에서 설명을 하네요.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위에 근해 공식에서, 앞에서 본 근해 공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실수가 되고 얘가 0보다 작으면 얘가 허수가 된다. 이거 어디서 배웠어? 네 번째 단원 복소수에서 배우지 않았니? 루트 안에 있는 내용물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실수라고 부르는 거지만 루트 안에 내용물이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이걸 허수라고 부르죠? 열심히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을 썼는데 이 루트 안에 있는 내용물이 0보다 작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되겠니? 그치, 얘가 허수가 되겠죠? 그럼 x가 허수가 되기 때문에 x를 허근이라고 부르는 거고, 만약에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0보다 크거나 같았다면, 그쵸? 얘가 이제 실수가 됐기 때문에 실수분의 실수 더하기 빼기 실수니까 얘는 실수가 되겠네요. 그때를 실근이라고 부른대. 됐죠? 그래서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이것도 여기 보면 안전장치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A, B, C가 전부 다 실수. 가끔 가다가 뒤에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들 연습해 볼 문제에서 요 A, B, C가 복수수의 형태, 허수의 형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라서 함부로 근해 공식을 써서도 안 되고 판별식 같은 걸 써서도 안 되고 걔만 좀 특이하게 풀이하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그렇게 출제된 문제 대부분이 오류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학교 시험에서도 여기가 실개수가 아니라 허개수인 방정식을 풀라고는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개념이니까 반드시 이 A, B, C라는 놈이 실수일 때의 상황만을 놓고 생각을 하라고 문제에서 할 때 그때만 지금 내가 말하는 요 근해 공식 요 근해 공식을 쓸 수 있고 그 다음 내용 요 내용물들이 실수다 허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간 2차 방정식은 뭘 가질 수 있다?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허근을 가질 수도 있다. 그 얘기를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2차 방정식의 개수는 실수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설령 언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수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물론 그 문제는 오류겠지만 알겠죠?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뒤에 이어서 이제 여러분 개념 정리 2번을 또 자세하게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으니까 여러분 잠깐 또 쉬세요. 자, 이번에는 개념 정리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여러분 공부를 한번 해보자. 앞에서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요놈의 부호에 따라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왜 그러냐를 내가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갔네. 미안합니다. 우리가 x라는 놈을 근해 공식으로 처리를 했을 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요렇게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얘가 버리면 안 되죠. 얘가 0보다 클 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 얘가 0보다 클 때는 이거 자체가 그냥 어떤 숫자거든? 그쵸? 얘가 0보다 클 때 어떤 숫자고 이제 루트 안에 이제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놈이 양수니까 얘가 실수가 될 것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x라는 놈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 숫자를 그냥 하트라고 할게요. 루트 하트 자, 요런 식이 될 것이고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한 번은 플러스고 한 번은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됐죠? 근데 요 놈을 잘 보면 여러분 되게 웃겨. 뭐가 웃기냐면 분모 똑같거든. 근데 여기까지도 똑같아요. 여기까지도. 마이너스 b까지도 똑같아. 근데 한 번은 루트 하트만큼 더 있고 한 번은 루트 하트만큼 뺐으니까 당연히 이 둘이 같겠니 다르겠니? 그렇지. 이 둘이 다르겠지. 그쵸? 그래서 x라는 놈이 확실히 서로 다른 몇 개,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결과에 도달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0 되는 경우를 잠깐만 생각해 보자요. 얘가 이렇게 0이 돼버리면 얘가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 얘가 없어지게 되면은 얘가 이제 2a분의 그냥 마이너스 b하고 끝 아니야? 그쵸? 0은 더 하나만 하니까. 자, 이 경우에는 근이 여러분 눈에는 몇 개밖에 안 보여요? 하나밖에 안 보이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근이라고 부르네요.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박아놔야 됩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중근을 갖는다고.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만약에 이놈이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0보다
0보다 그냥 작아봐. 그럼 요 놈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허수 이렇게 부를 거거든. 그러면 x라는 놈이 어떻게 표현이 되게? 2a분의 마이너스 b 한 번 어떤 허수를 더하고요. 됐죠? 그런 다음에 2a분의 마이너스 b 그리고 어떤 허수를 빼주겠네. 그치? 그럼 어디까지 똑같냐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허수를 한 번 더해주고 허수를 한 번 빼준대. 그럼 이 둘이 같겠니 다르겠니? 그치? 다르겠죠. 그래서 두 놈이 다르다. 두 놈이 다른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겠네요. 괜찮아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겠네. 그럼 중근 허근은 안 나옵니다. 중근 허근은 안 나오고 무조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게 돼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가질 때, 그리고 중근을 가질 때, 그리고 허근을 가질 때, 이 세 가지 경우를 가질 때의 조건이 바로 뭐다? 요 루트 안에 있는 내용물이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 그거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허근을 가질 수도 있네요. 그래서 요 루트 안에 있는 요 내용물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판별식이라고 이름을 준 거야. 판별식. 뭐를 판별하겠다는 얘기야? 근을 판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보통 기호로는 이렇게 D는 이제 디터미넌트라고 하는데 디터미넌트 맞나? 디터미넌트라고 하는데 그 디터미넌트의 약자예요. D 판별식. 그래서 D는 B제곱 마이너스 4A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D가 0보다 크면 서다두실. 선생님은 간단하게 서다두실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D가 0이면 중근을 갖는다. 중근은 근이 두 개야. 근데 두 개인데 이 두 개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로 쓰는 거야. 근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자, 아무튼 D가 0보다 작을 때는 허수의 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그냥 허근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깔끔하게 판별식으로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할 수가 있다. 근데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 그 짝수근의 공식 기억납니까? 선생님이 꼭 외우라고 했는데 누가? 1차항의 개수가 2의 배수 1차항의 개수가 짝수가 돼가지고 2의 배수가 돼가지고 x를 구할 때 이렇게 짝수 근의 공식을 쓰는 경우가 있듯이 똑같이 판별식에서도 짝수 판별식이 있습니다. 그 짝수 판별식은 짝수 근의 공식에서 요 안에 루트 안에 있는 해당되는 요 놈을 이제 짝수 판별식이라고 부르고, 이 짝수 판별식은 앞에서 판별식 자체가 4ac를 뺐잖아. 근데 여기서는 ac를 빼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마치 판별식을 뭘로 나눈 거랑 똑같은 효과다. 그렇지? 4로 나눈 효과랑 똑같다고 해서 쓸 때 뭐라고 쓰냐면 4분의 d로 써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분수를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죠.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4분의 d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 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짝수 판별식. 우리끼리 그냥 짝수 판별식이라고 하자. 이 짝수 판별식 역시 근을 판별할 수 있고, 요놈이 0보다 크면 서다두실,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근을 판별할 수가 있대요. 뿅! 이렇게. 됐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루트 안에 근의 공식을 썼을 때 그 루트 안에 있는 내용물, 그 내용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판별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서다두실인지 중근인지 허근인지를 결정하는 그게 바로 뭐다? 근의 판별이다. 됐죠? 짝수 근의 공식도 할 수가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야. 참고로 내가 써놨는데,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에서 2차항의 개수는 1로 많이 출제가 된다. 아까 얘기했죠. 근데 1로 출제가 안 되더라도 플러스로 나요. 선생님 저 마이너스도 본 적 있는데요. 이렇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 저 이런 것도 본 적 있어요, 선생님. 이런 건 거의 본 적이 없을걸? 여러분들이 식을 쓰다 보니까, 식을 써서 이렇게 넘기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다가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럼 그냥 뭐 하면 됩니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다시 밀어가지고 최고차항을 플러스로 맞추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출제할 때도 당연히 이딴 식으로 2차 방정식을 낼 리가 없어. 당연히 최고차항을 플러스로 맞춰서 출제를 하게 돼 있어. 아시겠죠? 자, 그럼 양면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또는 넘겼으니까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경우로 대부분 출제가 될 것인데, 그때 누구를 보면 되냐면 요 맨 마지막에 있는 상수항만 봐주면 끝나요.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상수항을 봤을 때 요 놈이 음수잖아. 이 놈이 음수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갖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얘를 딱 보자마자 근을 판별하는 게 아니야. 보자마자 서다 두실 근. 보자마자 서다 두실 음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인수분해 안 되거든? 딱 봐도 인수분해 안 되잖아. 1은 1 가지고 3을 만들 수가 없거든? 근데 보자마자 서다 두실. 보자마자 서다 두실. 왜? 최고차항이 플러스로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누가? 상수가 무슨 수다? 음수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식근을 가져요. 왜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볼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을 풀 때 근의 공식을 잠깐 써보면요. x라는 놈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루트 안에 있는 요 놈을 뭐라고 부른다? 판별식이라고 부르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근데 이 b제곱이라는 놈은요. b가 양수건 음수건 상관없이 얘가 플러스거든. 그리고 지금 누구를 맞춰놨다고요? a를 지금 플러스로 맞춰놓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놈이 플러스거든? 근데 만약에 c가 이게 뭐야? 마이너스가 돼버리잖아.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둘이 뭐가 돼요? 플러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플러스랑 플러스랑 계산하고 나니까 얘는 무조건 플러스가 되거든? 근데 맨날 이 짓거리 하기 싫잖아. 이런 거 딱 보자마자 그냥 바로 1초 컷. 1초? 0.0000001초 컷. 보자마자 서다 두실. 보자마자 서다 두실. 이게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정말 중요할 거야. 여러분 딱 보자마자 얘가 일단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갖는가? 부터가 할 땐 여러분들이 그 걸림돌이거든. 근데 최고차항을 보통 플러스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상수항이 뭐면? 마이너스. 상수항이 마이너스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갖는다를 알고서 접근을 하는 게 여러분들 좋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이라는 걸 응용할 때 판별식이라는 걸 또 활용하면서 또 응용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두 문제가 있습니다. 실수 조건 응용하는 거랑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응용하는 거. 자, 실수 조건 응용하는 건 뭐냐? 나중에도 계속 나와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 부정 방정식 테마에서도 쓰이는 내용인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fxy는 0이다. 정말 생소한 기호죠. 생소한 기호지만 이건 이렇게 읽어주면 돼. f라는 것은 식이야. 식의 이름을 f라고 준 거야. 여기 f라고 줄 수도 있고 g라고 줄 수도 있어. 아니면 q라고 줄 수도 있고 r이라고 줄 수도 있고 h라고 줄 수도 있고 그 식의 이름을 그냥 출제자가 부여한 것 뿐입니다. f라는 식. f라는 식하고 가로를 열어놓고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그렇죠. x랑 y가 섞여 있다. x랑 y를 변화시키는 어떤 식이 있다. xy가 변수라는 얘기입니다. xy가 섞여 있는 어떤 식을 0이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여기 보기에는 이런 느낌. x랑 y가 섞여 있는 어떤 식, 그놈을 0이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뒤에 xy가 실수라는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xy가 실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지금 요 놈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x랑 y가 섞여 있으면 모르는 게 지금 몇 개야? 2개지. 그럼 모르는 게 2개면 식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어야 xy를 구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 경우에는 뒤에 실수라는 조건만 들어가면 풀 수 있어요. xy가 딱딱 정해집니다. 이런 거 식이 분명히 부족한데 뒤에 xy가 실수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 풀 수 있다. 이게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뭐냐? 준 방정식, 앞에서 준 방정식 요 놈을 x에 대해서 정리를 하거나 또는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선호하는 건 x보다는 y로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y로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다고 생각하는 문자, 둘 중에 더 싫은 문자, 오케이? 싫은 문자로 정리를 해주는 게 좀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x로 정리를 했을 때 x의 2차 방정식이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부터 다음을 얻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니? 뭐야 이거? 뭐 개소리야? 그럴까봐 준비했어요, 보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다, 보여주려고. 자, 한번 봐봐. 일단 여기 xy가 섞여 있어. 그럼 식이 2개가 있어야 했는데 식이 하나밖에 없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xy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 주목합니다. 실수라는 말에 주목하시고요. 만족이라는 말에 주목을 일단 해주세요. 됐죠? 그런 다음에 xy가 섞여 있는 게 너무 싫은데 요 놈을 y에 대해서 예쁘게 정리합니다. y에 대해서 예쁘게 정리하겠다는 얘기는 y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몇 차야? 2차지. 그럼 앞에서 많이 했잖아, 우리 y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 그럼 y를 2개 가지고 있는 놈과 y를 하나 가지고 있는 놈과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놈을 0이라고 놓고 예쁘게 정리합니다. 근데 문제가 쉬운 문제네요.
y제곱 앞에 개수는 1이야. 그리고 y를 하나 가지고 있는 놈은 하나밖에 없네요. 4y. 됐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놈을 뒤에다 써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다음 플러스 이렇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놈 딱 썼어. 됐죠? 그런 다음에 얘를 뭘로 바라봐야 되냐면 y에 관한 2차식으로 바라봅니다. 즉 y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잠깐만 해보자고. 2차 방정식 해석 됐죠?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면서 주목하라고 한 게 있어. 만족? 실수. 만족하세요? 실수 y가. 됐니? 만족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y 값이 있다는 거잖아. 그쵸? 그럼 해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냥 해가 아니라 무슨 해냐면 실수 y라는 해가 있대. 이거 지금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y를 구해야 되는데 그 y가 실수이면서 이 식을 만족시킨다고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y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y가 무슨 근을 갖는다. 그렇지.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끝나요. 됐죠? 이건 죽도록 나옵니다. 죽도록. 어디서 나오냐면 고등수학 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등수학 하에서도 죽도록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할 때 여러분 잘 이해하고 완벽히 여러분 걸로 만들어놔야죠. y가 실근을 갖는다로 해석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어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을 방금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렇지. 판별식 D에 대한 이야기.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식은, 판별식 D가 0이면 중근,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허근이라고 했죠? 근데 실근을 갖는다고 했지 서로 다른 두 식은 굳이 가질 필요는 없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놔주면 되겠네요. 됐죠?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이제 누구만 가지고 놀아야 돼? 그렇지. y제곱 앞에 걸려있는 개수, y 앞에 걸려있는 개수, 그리고 상수항. 얘네들만 가지고 판별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판별식을 쓰려고 슬쩍 봤더니 여기 뭐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짝수 4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그러면 짝수 근의 공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d. 됐죠? 그러면 여기서 2를 잠깐 버려. 2를 버리면 뭐가 남겠니? 2만 남겠죠? 그쵸? 그래서 그놈을 제곱하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원래는 4ac를 써야 되는데 4로 나누고 시작했으니까 ac만 써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ac. 그래서 x제곱 빼주면 되고 2x는 반대로 더하면 되고 5 빼주면 되겠네요. 그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귀엽게 판별식을 만들었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x제곱. 됐죠? 플러스 2x. 4에서 5 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머, 2차 부등식이 나왔네. 2차 부등식도 정말 쉽죠. 2차 부등식. 근데 정확히 말하면 2차 부등식은 지금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면 안 되지만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 이건 귀여운 2차 부등식 너무 쉬운 거니까. 그래서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인 게 꼴보기 싫으니까 플러스로 맞춰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놈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런데 놀랍게도 얘가 딱 보자마자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사실을 그냥 알 수 있어. 그래서 얘가 x-1의 전체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 근데 여러분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있어? 있어.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작을 수는 없는데 0이랑 같을 수는 있지. 그게 언제야? 그래. 얘가 0이 될 때만 유일하게 0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아, 열심히 x가 1이 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했네요. 선생님 그럼 y도 구해야 되는데 y는 어떻게 해요? x에다 1 넣으면 되죠. 1 쾅쾅 집어넣으면 되네요. 그럼 땅땅땅 하면 이거 얼마? 4. 그랬더니만 놀랍게도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이건 또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으로 바뀌네요. 그놈이 0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y가 얼마이기만 하면 돼. 그치? 마이너스 2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2다 라는 아주 귀엽고 깔끔한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판별식을 갑자기 개생뚱맞게 부정방정식에다가 때려박고 계산합니다. 아시겠죠? 이건 좀 어려운 테마예요, 여러분. 어려운 테마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개념에 처박은 이유는 졸라 중요하니까. 졸라 중요하니까 넣습니다. 아시겠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완전 제곱식을 응용하려고 하는데요. 요거 하나만 더 하면 이제 여러분들 판별식 응용도 끝나네요. 자, 보니까 완전 제곱식의 응용. 자, x에 대한 2차식. 이미 다 했던 얘기입니다. 이미 다 했던 얘기야. 2차식이 판별식 D라는 게 있었는데 만약 판별식 D가 0이라는 얘기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인데 그 중근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좀 약간 생뚱맞고 황당스럽다는 얘기. 왜 중근을 가지면 얘가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잖아,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놈은 0이었다.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야지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우리 눈에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 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가. 그러면 결국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 요 식이 요렇게 무슨 제곱이 된다. 그렇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얘가 요렇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쓴 거야. 괜찮아요? 됐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 선생님 갑자기 여기 플러스 2a분의 b는 왜 나온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졸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으나 얘는 이제 6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완전 제곱식이 되면 그 2차 방정식은 중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또 봐봐. 완전 제곱식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이놈을 2차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판별식 t가 0이라는 얘기다. 그 말이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계속 좀 읽어볼까요? fx라는 놈을 2차식으로 이렇게 놨어. 그런 다음에 이 놈을 0이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었을 때 실수 x가 존재하려면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괜찮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2차식이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다?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으면 그놈을 0이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었을 때 무슨 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중근을 가질 조건을 써야겠죠. 그래서 판별식 t는 얼마다? 0이다. 이게 들어간 거야. 그냥 그게 다야. 그래서 어떤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으면 판별식을 써라. 판별식을 써라. 그래서 준비했어요. x에 대한 2차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정말 끔찍스럽죠. 완전 제곱식이 될 때 그때 k 값을 구하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다고요? 이놈을 뭐라고 놓고 방정식으로 풀었을 때. 그렇지. 방정식으로 해석을 할 거야. 방정식으로 해석한다. 그냥 방정식도 아니고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똑같은 말이 무슨 근을 가진다? 중근을 갖는다. 이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했을 때 중근을 가질 조건이 뭐냐면 판별식 t가 얼마다? 0이다. 판별식 t가 0이다를 쓰면 되는데 판별식을 쓰려고 쓱 봤더니 역시 여기에 뭐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2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그래서 그냥 판별식을 쓰지 않고 짝수 판별식을 쓰겠어. 짝수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2를 제거시키면 돼요. 그럼 남는 건 뭐야? 4. 그놈을 제곱하니까 16. 마이너스! 원래는 4ac를 써야 되는데 여기 4분의 d를 쓰기로 했으니까 ac를 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됐니? 그놈은 얼마나? 그렇지. 0이다. 판별식이 0이어야 중근을 가지니까. 그때 문제에서 k의 값을 구하래요. k 제곱이 얼마면 되니까. 그렇지. 16이 돼주면 되니까. 따라서 k가 될 수 있는 값은 4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이너스 4도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놈을 제곱했을 때 16이 되는 값은 4 말고도 마이너스 4가 나올 테니까. 괜찮나요? 개념 정리 2도 여러분 조금 힘들었는데 잠깐 또 쉬면서 여러분 앞에서 방금 배웠던 거 좀 정리하는 시간 좀 가져보세요. 자, 이번에는 개념 정리 세 번째입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테마예요. 근데 이 테마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테마인데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살고 있다. 그랬을 때 두 근을 A, B라 하자. 어머 여러분 책에 그 엄청난 오타와 이거 지금 봤네. 미안합니다. 이거 두 근을 알파 베타로 좀 바꿔줄래요? 알파 베타. 여러분 책에 써 있을 텐데 이게 A, B가 아니라 알파 베타가 돼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 책이 수정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 내가 당연히 지금 촬영이 끝나자마자 바로 책을 수정할 텐데 혹시라도 이게 지금 A, B로 되어 있는 사람은 알파 베타로 바꿔주세요. 됐죠? 그리고 두 근의 합 여기서도 A 플러스 B가 아니라 여기 알파 베타가 돼줘야겠네. 미안합니다. 됐죠? 2차 방정식이 살고 있다. 그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때 첫 번째 두 근의 합 그리고 두 근의 곱.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렇게 뭘로만 표현했니? A, B, A, C 요게 개수들로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요게 개수들로만 표현했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과 개수들, 개수와의 관계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이게 근과 개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빠르게 개수들로만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테마인데 여러분들 딱 한 번만 해볼게요. 앞으로 절대 평생 죽어도 다시는 안 할 건데 딱 한 번만 해보는 거야.
x라는 놈을 근의 공식으로 풀어보자. 근의 공식으로 구하면 2a분의 마이너스 p. 한 번은 이제 플러스 들어갈 것이고요. 됐죠? 2a분의. 한 번은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여러분 알고 있는 판별식인데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놈도 한번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 놈을 뭐라고 놓고 알파 요 놈을 뭐라고 놓는 거야. 그렇지. 이 베타로 놓은 거예요. 알파 베타라고 그냥 각각 놓은 것 뿐이야. 그런 다음에 어금니 꽉 깨물고 알파랑 베타 한번 더합니다. 자, 두 놈을 더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미 분모는 뭘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2a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편하게 2a를 써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분자끼리 더하면 되는데 여기 한 번은 플러스고 한 번은 마이너스여서 두 놈이 날아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b니까 위에가 마이너스 2b가 되겠네요. 됐죠? 아니 그래 놓고 났더니만 약분하고 싶어서 돌아버리겠죠. 약분을 다 하고 났더니 마이너스 4고요. a분의 b가 되는 거야. 자,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근의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의 공식을 쓴 다음에요. 두 놈을 진짜 더하죠 뭐 선생님. 두 놈을 더했더니만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맨날 이럴 거야? 지금 딱 한 번만 해보자고 있잖아. 그치? 앞으로 평생 다시는 이딴 짓거리를 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외우겠습니다. 알겠죠? 두근의 합을 아주 빠르게 뭐만 보고 확인할 수 있다. 2차항의 계수와 1차항의 계수만 가지고 마이너스 a분의 b로 바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두근의 합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두근의 곱은요. 진짜 두 놈 곱해볼 거예요. 두 놈을 진짜로 곱하면 알파랑 베타 두 놈을 진짜로 곱하면 분모끼리 곱하니까 얼마가 되고요. 그렇죠? 4a 제곱이 되는 거고. 자, 분자끼리 곱할 때 잘 보니까 한 번은 더했고 한 번은 뺐지.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이용하는 거야. 한 번은 더했고 한 번은 뺐으니까 앞에 거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에서 빼줍니다. 누구를? 뒤에 거의 제곱을. 근데 뒤에 게 지금 루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 루트를 벗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뿐이에요. 됐죠? 그래 놓고 놨더니만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면서 그냥 제곱이 되고 끝나겠네. 그럼 b제곱에서 b제곱을 빼니까 둘이 없어져. 그리고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얘네들을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플러스로 만들어주면서 4ac가 되겠죠.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었어? 그렇지. 4a 제곱이 있었네. 그러면 정말로 약분하고 싶어서 돌아버리겠죠. 그럼 남는 것은 뭐밖에 없는 거야? a분의 c밖에 없는 거죠? 선생님, 저 근의 공식 알아요. 근의 공식 쓴 다음에 진짜 두 놈 곱할 거예요. 두 놈 곱하면 여러분들 저 알고 있는 그 합차는 제곱차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계산하면 a분의 c가 나올 거잖아요. 이 문제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할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외워버리겠다고요. 두근의 곱은 이번에 몇 차? 2차항의 계수와 상수항만 가지고도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외워버릴 거라고. 그쵸? 그래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다. 외우는 방법은 순서대로 가면 돼요. 언제나 분모는 a인데 처음에는 이거고 그 다음 건 이거다.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언제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스타트할 때 뭘로 스타트한다? 마이너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됐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합다음 곱인데, 그쵸? 합다음 곱인데 무조건 이러면 되고요. 뭘로 스타트한다고요? 마이너스로 스타트한다. 그럼 마이너스, 그 다음 뭐겠니? 플러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도 이제 나오냐면 나중에 이제 뒤에서 3차 방정식 할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거 할 때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할 거예요. 아시겠죠? 난 해야지. 난 사교육이니까. 자, 보세요. 아무튼간 개념 정리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들 이거 두 개는 외워주셔야 합니다. 됐나요? 뿅! 그 다음 두 번째 테마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을 빠르게 작성하는 방법. 2차 방정식을 빠르게 작성하는 방법.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몰라도 돼. 물론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들 실력을 쫙쫙쫙 늘리고 싶지 않니? 여러분과 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새로운 걸 다 받아들여. 지금 이 나이가 돼도 새로운 걸 다 받아들여. 어머,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난 아직 부족해. 죽어 이러면서 새로운 걸 계속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나처럼 이렇게 지식이 풍부한 것도 아닌데 말이야. 새로운 건 받아들이기 싫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무조건 받아들여서 배운 거 무조건 써먹으세요. 계속 채워 나가세요. 뭔 소리야? 아무튼 2차 방정식을 작성한다. 무슨 얘기냐? 두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두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요.
최고 차이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빠르게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대요. 근데 사실 이걸 몰라도 되겠지. 왜?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반드시 그 2차 식이 x 빼기 알파와 인수 정리를 잠깐 쓴 거야. x 빼기 베타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놈을 0이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어야 얘 0 되는 값 알파, 얘 0 되는 값 베타가 근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최고 차이 개수를 문제에서 1이라고 줬으니까. 그쵸? 이게 바로 이 2차 식이 될 텐데, 이거 전개하면 그냥 끝나죠.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로 끄집어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됐죠? 그리고 알파 베타 두 놈을 곱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게 바로 뭐냐면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을 빠르게 만드는 방법이래요. 근데 선생님 이것도 빠른데요? 이걸 쓰고 이걸 쓰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쓰고 얘를 쓰면 돼. 근데 이제 이걸 쓰지 않고 이걸 다이렉트로 쓰는 연습까지도 추가적으로 하자는 거야. 이거는 선생님이 그 강요는 안 할게요. 강요는 안 할 거야. 강요는 안 할 건데 좀 자기가 좀 더 배우고 싶다. 난 잘하고 싶어. 그런 학생은 이 밑에 걸로 다이렉트로 가는 걸 연습하세요.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항상 되는 것도 아니야. 언제 쓰냐면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을 빠르게 구할 수 있을 때만 하면 되죠. 아니 두근을 문제에서 줬는데 두근을 졸라 치사하게 3분의 7 이런 거 주고요. 막 6분의 5 이런 거죠. 이건 정말 양아치 같은 문제인데, 그쵸? 이런 경우에는 이걸 못 쓰겠지. 왜냐하면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을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든데, 그렇잖아요. 이 경우 말고 두근을 뭐랑 뭘로 줄 때, 이렇게 너무 쉽게 1과 2로 줄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재빨리 합이랑 곱을 구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합 얼마야? 보자마자 3. 곱 얼마야? 2. 되니? 그래 놓고 어떻게 하냐면 한국말로 기억합니다. 여기다가는 두근의 합을 쓰고 여기다가는 두근의 곱을 쓸 건데 스타트를 마이너스로 한다. 최고 차이 개수를 뭘로 맞춰준 상태에서? 1로 맞춰준 상태에서. 그러면 2차 방정식을 작성할 때 x제곱 합이 3이니까 마이너스 3x 써주고 곱 써주고 0이다 이렇게 하자는 뭐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걸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두근이 너무나도 쉬워가지고 합과 곱이 빠르게 보일 때는 이런 식으로 바로 작성을 할 수가 있다. 물론 이렇게 두근이 너무 쉬우면 이것도 존나 쉬워. 맞잖아요. x-1 x-2 그래 놓고 전개만 하면 되잖아. x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x 둘이 곱하니까 2. 뭐 이거나 도찐 개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이런 게 있구나. 2차 방정식을 만들 때 합이랑 곱을 알면 빠르게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구나. 이게 이 개념의 테마지. 지금 내가 말로 한 거야. 2차 방정식을 만들 때 두 근을 몰라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만 알면 빠르게 뭘 만들 수 있다?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개념이지. 됐나요?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잘 기억해 놓으면 아주 퍼펙트한 개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뿅. 이제 마지막 개념 정리 네 번째네요. 개념 정리 세 번째가 너무 양이 적었기 때문에 바로 개념 정리 네 번째 들어가고 개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정리 네 번째도 좀 쉽네. 켤레근이라는 개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켤레근은 앞에 있는 여러분 전제 조건만 좀 조금씩 조심하면 됩니다. ABC가 유리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그렇죠? AB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2차 방정식이 지금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었다. 빠졌네, 미안합니다. 자, 그랬을 때 갑자기 무리수 m 더하기 n 루트 p 당연히 m과 n은 유리수의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얘가 무리수의 형태, 무리수의 근이면 그러면 이렇게 생긴 놈도 반드시 근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근의 공식을 쓰면 x라는 놈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제 조건에 ABC가 유리수라는 얘기는 얘가 무조건 유리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도 무조건 유리수라는 얘기거든. 그쵸? 근데 얘는 유리수라는 보장이 없어. 얘가 이제 완전 제곱식이 돼가지고 루트를 벗고 완전히 튀어나가면 이제 유리수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루트를 벗고 나갈 수 있는 게 몇 개 있고 루트 안에 남아있는 게 몇 개 있으면 얘는 무리수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를 그냥 편하게 무리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근의 형태를 잘 보세요. 유리수분의 유리수 플러스 마이너스 무리수. 여러분 사랑해요 하트 공식 한 사발이 두 사발이를 쳐버리면 이 앞쪽에서는 유리수가 나오고 이 뒤쪽에서는 뭐가 나오겠니?
유리수분의 무리수가 나오겠죠. 유리수분의 무리수를 사람들이 무리수라고 불러. 그래서 그 형태, 근의 형태가 만약에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의 형태가 되면 반드시 나머지 근은 유리수 마이너스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유는 근의 공식에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이에요. 내 말이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켤레근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무리수가 켤레인 근이 나오고 싶어? 그럼 개수가 무리수보다 더 낮은 단계의 상태가 돼야 돼. 무리수보다 더 낮은 단계? 낮은 단계라는 말은 좀 그렇고 더 작은 단계. 유리수를 더 확장시키면 무리수잖아. 그치? 무리수라는 근이 나오고 싶으면 개수가 유리수여야 돼. 이걸 그대로 한 번 더 확장시킨 게 이제 실수와 허수의 개념입니다. 실수와 허수의 개념. 무슨 얘기냐? ABC가 이번에는 실수야. 실개수라고. 됐죠? 그럼 여기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얘가 실수예요. 얘도 뭐야? 실수야. 그리고 요놈 안에 있는 내용물이 플러스면 실수지만 마이너스면 허수야. 일반적으로 얘를 그냥 허수라고 한번 써볼게요. 내가 지금 이걸 설명해야 되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러면 허수 n 플러스 ni의 형태. 그러니까 허수근의 형태를 가지면 됐죠? 그럼 나머지 하나의 근은 켤레복소수다. 이유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괜찮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하면 실수고 요렇게 하면 허수일 거 아니야? 그럼 실수 플러스 마이너스 허수의 형태. 그는 무조건 두 가지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가 플러스는 하나는 마이너스. 허수 부분의 부호가 하나는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켤레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도 똑같이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근 자체가 허수야. 그럼 그거보다 더 작은 단계의 실수들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근이 허수면 켤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신났다고 그냥 ABC가 유리수라는 조건도 없고 ABC가 실수라는 조건도 없는데 그냥 신났다고 근 하나가 그냥 1 플러스 루트 3이면 나머지 하나의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AB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무리수를 가지고 켤레를 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실개수일 때만 허수근을 가졌을 때 켤레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이것도 이제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될 텐데 그렇죠? 풀어봐야 될 텐데 이렇게 개념만 듣고서는 조금 부족하네. 그래도 선생님이 개념을 정리해주는 시간을 원래는 생략하려고 했거든? 문제 나올 때마다 하려고 했는데 그냥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강의 한번 들어보면서 이 5단원에는 이렇게 거지 같은 놈들을 배우는구나 라는 걸 미리 한번 느껴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이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들어보는 거 좋죠. 자, 아무튼 좋아요. 마지막이네요. 테마 2.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실근의 부호라는 게. 이거는 이제 나중에 확장이 돼서요. 이름을 들어봤나 모르겠다. 무지막지한 근의 분리. 근의 분리로 넘어가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근의 부호를 알고 있어야 그놈을 확장시킨 근의 분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근의 분리를 배우게 되면 이거 근의 분리 문제인가? 실근의 부호 문제인가? 이거 둘을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의 분리를 배우고 난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근의 부호 문제인데도요. 근의 분리로 푸는 애들이 있어. 걔는 좀 약간 어리석은 녀석이지. 왜냐하면 얘는 쉽고 얘는 어렵거든. 근데 쉬운 내용을 어렵게 푸는 애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냥 헷갈리니까 근의 분리로 다 푸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가 또 실수한다니까. 그래서 근의 부호와 근의 분리를 완벽히 구분짓기 위해서 근의 부호를 잘 해놔야 합니다. 알겠죠? 자, 읽어볼까요? 실기수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살고 있는데 그놈의 두 근을 알파벳하라고 했다. 그쵸? 근데 두 놈이 이 두 근이 둘 다 모두 양이다, 둘 다 모두 음이다.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다. 이게 바로 근의 부호예요. 부호. 오케이? 일단은 허근은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수는 대소 비교가 안 되는 수기 때문에 그 허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0이라는 숫자와 대소 비교가 안 되는데. 그래서 허수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없어. 그냥 허수 앞에 플러스가 붙어 있는 거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지 그놈이 양수다 음수다라는 개념을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부호라는 게 있다면 그놈은 실근을 가지고만 놀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두 근이 이제 둘 다 플러스다 둘 다 마이너스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첫 번째 이게 둘 다 모두 양이다. 이 얘기는 이제 알파랑 베타 둘 다 뭐란 얘기야?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근데 수학에서 둘 다 플러스라는 걸 이렇게 말해요. 알파랑 베타랑 곱한 거 0보다 커야 된다. 왜? 알파랑 베타랑 곱해서 0보다 커야 풀풀 또는 마마일 거 아니야. 두 놈의 부호가 같다는 의미를 얘가 갖고 있으니까 일단 이걸 만족해야 돼. 됐죠? 근데 방금 내가 얘기했나요?
이게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다 안에는 풀풀 또는 마마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풀풀도 있고 마마가 있는데 나는 뭐를 골라내고 싶은 거야? 풀풀만 골라내고 싶으니까 두 놈을 더해서 양수라는 조건을 추가적으로 넣으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두 놈을 더해서 0보다 큰데 풀풀 또는 마마가 돼야 된다고? 마마만 안 되지. 그래서 마마가 안 되고 풀풀밖에 될 수 없다는 얘기를 이 두 놈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어. 됐죠? 그럼 바로 해보자. 두 근이 모두 음이라는 얘기는 둘 다 마마라는 얘기죠.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마마도 두 근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니까 얘가 지금 마마가 돼도 둘이 곱하면 0보다 커야 될 거야. 그래서 이 조건을 먼저 쓰고, 그런데 마마 말고도 풀풀도 이걸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마마만을 골라내야겠죠? 그때 필요한 게 두 놈을 더해서 0보다 작다는 내용을 같이 써주면 돼요. 그러면 마마를 더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쵸? 풀풀을 제거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놈을 꼭 반드시 써줘야 합니다. 됐나요? 그런데 이 앞에 뭐가 보이냐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가 보이죠? 이게 뭐냐면 실근을 갖겠다는 그런 뜻인데, 선생님 이걸 굳이 따질 필요가 있나요? 둘이 더해서 0보다 크고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면 풀풀 아닌가요? 둘이 곱해서 0보다 크고 둘이 더해서 0보다 작으면 마마 아닌가요? 아니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 중에서 둘이 더해서 0보다 큰데 둘이 더해서도 0보다 크고 둘이 곱해서도 0보다 큰데 실수가 아닌 게 있어. 그게 바로 i야. i 한번 해볼까요?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 이런 두 놈이 있대요. 자, 두 놈 더해보세요. 그럼 2죠. 이 0보다 크네요. 두 놈 곱해보세요. 두 놈 곱하면 2죠. 또 0보다 크네요. 아니, 분명히 얘네들을 만족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놈을 실수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실근을 가질 조건을 무조건 쓴 상태에서 이 둘의 이야기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좀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3번, 세 번째, 두 근이 다른 부호. 그러니까 두 근이 다른 부호라는 얘기는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라는 얘기고, 그럼 하나가 마이너스면 하나가 플러스라는 얘기야. 그럼 수학적으로 두 놈을 곱해서 0보다 작으면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 이러고 끝내면 될 거 아니야. 됐지? 근데 선생님 이상해요. 얘네들은요, 앞에 실근 조건을 넣었는데 얘는 실근 조건을 안 넣어도 됩니까? 네, 이 녀석은 실근 조건을 아예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근 조건을 넣는다고 생각해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넣고 싶은 거야. 그럼 판별식은 이제 b제곱 마이너스 이게 4ac거든. 그치? 그런데 b제곱은 항상 뭐보다 크겠니? 그렇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괜찮아요? 그런데 알파 베타라는 놈을 앞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뭐라고 기억했냐면 a분의 c로 기억을 한 거야. 그럼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그쵸? 두 놈의 부호가 서로 뭐하다는 얘기니? 다르다는 얘기거든? 이 두 놈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둘이 곱해도 0보다 작다는 얘기거든? 이 둘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둘이 곱해도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 그쵸? 그럼 여기 있는 AC가 무슨 수란 얘기야? 그렇지? 음수란 얘기거든? 근데 요 놈이 음수인데 앞에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놈과 플러스를 더하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래서 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이 조건 가지고도 다 해결이 돼버려. 이게 묻혀버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쓰고 이 조건을 써도 어차피 이 안에 다 얘가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얘를 굳이 조사할 필요 없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때는 그냥 두 근의 곱이 0보다 뭐하다? 작다. 요것만 처리를 해주면 된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시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단원, 고등학상에서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단원 2차 방정식의 성질 한번 잘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